직선적 혈액이 나와요. 추정적 혈액. 이거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자, 추정적 혈액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적어놔요. 자, 네 번째. 자, 추정적 혈액은 요 추자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추. 그래서 여기에다 측이라고 써놔요. 추측. 그렇죠. 추측. 자, 추측입니다. 추측. 그렇죠. 자, 추정적 혈액 옆에다가 줄기세포 3개를 딱 잡아놔요. 원달 보세요는. 자, 첫 번째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실체관계. 실체관계. 자,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써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고 써놔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원인에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추측이라고 써놓고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뭐에도 미쳐요?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하나 써놔요. 법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례에서 인정해놔요. 그러면 한번 넘겨볼래요? 내용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확인해봐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명문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명문 규정이 없고 어디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판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썰이 많아. 썰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봐봐요. 자, 물건 변동 혈액에서 접수 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장될 때 혈액 시기. 접수할 때 이게 말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사기꾼이 득실하는데 이거는 뭐 곤쳐야 된다라고 말이 많아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정적 혈액과 관련돼서는 명문 규정이 없고 어디에서 인정된다? 판례에서 인정. 무슨 관계?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자, 그러면 이걸 적어놓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연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돼. 일단은 드러나 놓으라는 겁니다. 드러나 놓으라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받을 거는, 완전히 박을 거는 요걸 박아놔야 돼. 봐봐요. 자, A가 B의 관계에서 요 사람이 뭐예요? 자, 매도인이 되고 요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 된다. 저 매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요 사람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요 관계를 따져놓고 요 사람이 등기를 해달라는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요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된다 그랬어요. 당사자. 자, 그러면 요 당사자가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면 등기소라고 그랬어요. 등기소. 만약 형법에서 이렇게 그리면 교도소가 되는 거죠. 교도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야타. 뭐라고 써놨죠? 밥죠. 자, 술 한잔하자. 그 다음에 밥죠. 야타. 여기에서 법률 관계는 어느 걸까요? 여기에서. 술 한잔. 네? 야타, 밥죠, 술 한잔. 자, 야타라는 것은 이거는 호의관계야. 호의관계. 야, 가다가 뭐예요? 야타 그래서 안 타면 이거는 호의관계가 돼요. 근데 차를 탔어요. 사고가 나서 법률관계로 형성이 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밥죠. 그러면 밥조는 좀 이따 하고요.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아예 오늘 안 할란다. 너 인간성 더럽다. 이게 인간관계야. 근데 밥죠.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밥죠. 그랬더니 밥을 안 챙겨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진짜 이혼 사유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밥죠. 그러면 밥 안 차려줬다. 이거 이혼 사유가 돼. 이건 법률관계거든.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은 상호 무슨 의무가 발생한다?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밥조는 뭐예요?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는 사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법률관계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사인. 요 사인 간의 관계가 법률관계야.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요게 바로 읽어봐요. 이게 실체관계다라는 말을 써줘요.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요 실체관계가 바로 실체법이야. 요 실체법이라는 것은 요 내용을 따져주는 법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민법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법? 민법.
자, 그러면 요 사인과 국가 간의 관계, 이게 사인이 등기소에 걸어가는 관계, 이게 절차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법이 되죠? 바로 절차법이 돼. 요 절차법의 대표 선수가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무슨 법? 절차법, 민법은 실체법이 되는. 그러니까 실체법은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이 무슨 관계다? 실체 관계야. 그럼 이 실체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잡아봐요. 이거는 좀 이따 우리 하고 잡아봐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정여를 줘요. 정여를 줘요. 정여준다고 그랬죠? 실제 등기원인은 뭐예요? 자, 정여를 줬죠? 등기원인은 뭐예요? 정여죠. 정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짭니다. 뭐 하죠? 매매야, 매매. 그럼 실제 등기원인은 뭐예요? 정여죠. 알고 봤더니 매매. 정여 뒤에 뭐예요?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 안 감췄어요? 감췄다, 짱 박았다. 그래서 읽어봐요. 이게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잘 봐봐요. 그러면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가죠. 무슨 관계에 부합해? 요 관계가 무슨 관계야? 실체 관계. 그럼 실체 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요 집은 누구한테 가니까? B한테.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행위? 은닉행위. 그러면 은닉행위는 무효다. 어때? X.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관계예요? 실체 관계. 이게 실체 관계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실체 관계의 의미가 어디로까지 떨어지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들의 주인. 읽어봐요. 요게 바로 주인.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 하면. 이거 봐봐요. 자, 본인이 대리인이 행위 시점이 여기야. 대리인이 행위 시점이 여기고 본인이 취인 시점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유무효가 결정돼 안 됐죠?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야. 자, 집억 3억짜리를 아들이 10억에 팔아와서 자차 가서 뭐 해야 돼? 취인해야죠. 취인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물건들의 취인은 실체관계와 부합한 그 등기는 그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물건들의 취인은 뭘 하는 거예요? 바로 물건들의 취인과 관련돼서는 유동적 무효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금 대리인이 행위 시점이 먼저예요? 본인 시점이 먼저예요? 대리인이 먼저 행위했죠? 본인이 취임하면 다시 올라가. 그래서 무슨 효가 발생한다? 소급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예요? 실체 관계.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를 안 해주면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절차 관계는 뭔가?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뭐예요? 이거는 등기 신청권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럼 등기 청권이란 사인 대 사인이 되는 거고, 등기 신청권은 사인 대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법? 절차법. 읽어봐요. 신청권.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가 되는 거고, 읽어봐요. 등기 청권은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관계가 실체 관계고,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절차 관계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 돌아가는 과정을 잘 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요 당사자가 뭘 써요? 뭘 써요? 매매계약서를 써죠. 요 매매계약서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분석하라고 그랬어요. 매매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다. 자,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 됩니다. 계약서가 뭐예요? 증서.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 통상 뭐뭐 계약서가 바로 등기 원인 증서가 돼. 그럼 등기 원인 증서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증서다? 등기 원인 증서야. 자, 매매 계약서 누가 써요? 당사자. 당사자는 거짓말 해야 안 해? 해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실계약이 나와. 자, 부실계약이 나오면 부실계약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러니까 금인계약서라는 게 도출이 되고요. 금인계약서가 도출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또 뭐예요? 뭐까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까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래서 이제 이걸 부실계약을 완벽하게 꾸며서 등기를 믿어서요. 그럼 무슨 등기가 나와요? 부실등기. 등기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야. 공신력이 불인정되면 어때요? 더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등기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이 탄생하는 계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지금 색깔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4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쏘세요만 한번 해봐요. 쏘세요. 자, 쏘세요 해봐요.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자, 쏘세요 해봐요.
그러면 절차관계에도 미친다라는 거네. 써세요 해봐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써세요 한번 해봐요. 등기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관계가 뭐고 절차관계가 뭐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뭐고 당사자가 뭔지를 그걸 빨리 캐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 추정력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며 무슨 관계? 실체관계도 미치고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줄기세포 잡은 게 있죠. 읽어봐요. 무슨 관계?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연락에 어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뭐예요? 절차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써먹을 줄을 몰라. 자, 이제 한번 여기 또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체관계가 어디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출발합니다. 자,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이미 이제 이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일단 오늘 좀 읽어봐요. 무슨요? 최종적 효력은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이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는 무슨 등기야? 예비 등기. 그러면 자,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지 가등기 효력이 아니거든. 그럼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볼래요? 민법에서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에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게 작년 기출문제라는 거야. 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이치를 선별을 잘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 이치 자체를. 이치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작년에 출제된 게.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1억에 대해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맺었다 생각해봐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을이 뭐냐? 은행이라고 생각해봐요. 무슨 은행? 은행 뭐예요? 들썩들썩하대요. 인터넷 어디 보니까. 자, 총알장전 잘 준비해놔요. 총알이 뭐예요? 돈이야, 돈 잘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서 요즘 연말에 내년 초에 쏟아진 물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그때 주워 먹으라고. 지금 총알 준비, 장전 잘 해 놓으라고. 지금 120만 명이 파산 선고 직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그때 뭐가 나와요? 물건들이 나온다고.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때 첩석을 잡아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총알 장전 잘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현찰 잘 준비해놓으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쏟아져 나온 물건 먹어야 돼, 이제. 저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은행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죠. 얘하고 은행하고 갑하고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은행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네가 네 집 있는 거 나한테 담보를 잡아라.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건? 저당권. 자, 그러면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 그러면 여기 주고, 여기 뭐예요? 여기 정된 계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된 행위, 여기 무슨 행위? 정된 행위가 돼요. 그러면 봐봐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을. 그래서 을이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돼. 이 사람은 갑이 이 집을 누구한테? 은행에 가서 뭘 설정했어? 저당권.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빨리 이름부터 익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합니까?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합니까?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해. 그래서 지배한다, 당한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읽어봐요. 피담보 채권이다 라는 말을 써줘.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이거는 뭐예요? 담보물건. 그러면 여기 주죠. 여기 종이야. 그럼 출발.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멸해야 여기에 소멸하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 피담보 채권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러면 담보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담보물건의 존재는 피담보 채권이 남아있다고 추정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실체관계라는 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럼 토지거래가구역에는 뭘 받아줘야 돼? 토지거래가정.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를 취득했다면 일단 뭘 추정해줘? 토지거래가정을 받았다고 추정해줘. 읽어요. 그게 뭐예요? 절차관계야.
자,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농지를 취득했으면 일단 뭘 받았다고 추정해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다고 일단 추정해준다고. 그럼 무슨 관계? 절차 관계.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은 첫 강의 듣는 사람을 이 정도만 잡아놔도 돼. 이거는 부연 설명한 것은 이해하든 뭐라든 일단 한번 들어놓으라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추정력에서 추는 뭐예요? 추측. 그럼 결론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서? 판례에서. 그러면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절차 관계,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고, 추정력은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이라. 가등기에는 그러면 추정력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라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 번 더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표제부. 표제부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추정력에서 추는 뭐다? 추측. 사실에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로는 별표 3개입니다. 다음 달에는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연결이 될 거고, 일단 오늘은 이제 이해가 됐으면 개념 정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실체적 관리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그런다? 읽어봐요. 등기 추정력. 오케이. 자, 그 정도만 잡고 그 뒤에는 내버려줘요. 자, 이번에는 192페이지로 가봐요. 자, 192페이지 무슨 얘기 나와요? 부등기 저지력. 찾았어요? 예.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부등기 저지력. 자, 눈에 익혀요. 부등기 저지력. 귀에도 익히고. 부등기 저지력. 그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형식적 확정력. 옆에 있어요? 예, 그러면 쓸 필요 없고요. 자, 부등기 저지력을 형식적 확정력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뭐예요? 이렇게 그리면 앞으로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을 던지면 앞뒷면으로 나올 확률은 뭐예요? 경우의 수는 2개죠. 주사위는 6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후등기 저지력과 형식적 확정력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봐요. 누구 집이에요? 갑이죠. 어리려는 사람이 특별한 은인 없이 갑을 제쳐놓고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봐봐요. 부등기 저지력이라. 특별한 의미 없다면 갑을 제쳐놓고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런다? 부등기 저지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동전의 앞면이에요. 이번에 설명할게요. 누구 집이에요? 갑집이죠. 설사 갑이 등기가 돼 있어. 설사 갑이 등기가 돼 있어요. 갑이 등기돼 있으면 뭡니까? 무효인 등기라도 갑이 일단 등기돼 있으면 읽어봐요. 무슨 역이 발생한다?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근데 오늘 2개를 기억해 두라고.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이제. 자, 2개. 딱 2개만 딱 해놓자고요. 써요. 뭐라고 써놨죠?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요? 자, 이중전세권. 어떤 이제 옛날에 종로에서, 지금도 종로지만, 종로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이에요? 주말반 수강생이에요. 첫 시간에도 그렇고, 둘째 시간에도 그렇고, 셋째 시간에도 그렇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여쭤요. 이중전세권이 되냐? 그랬더니, 된대, 자꾸. 둘째 시간에도 된대, 이중전세권이. 세 번째 시간에도 된대. 그럼 이중전세권이 되면 같이 살자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중전세권이라는 것은 중첩이라는 거거든.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이중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등기 저지력이야. 근데 그분은 자꾸 이거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읽어봐요. 무슨 건? 자, 뭐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전전세권하고 헷갈리는 거야. 전전세권과 이중전세권은 같은 소리, 다른 소리? 다른 소리야. 이 전전세는 뭐냐면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전전세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중전세권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그러면 박기인 교수님이, 민법 교수님이 이중 전세권이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왜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공시전생이 같이 살 수 없대요. 좀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중 전세권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민법 선생님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들어봐요. 요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뭐라고 써놨어요?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이 물어보면 이중 전세권은 왜 안 되느냐?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시선생이 물어보면 읽어봐요. 뭐라 그런다? 후등기 저지력.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법 선생의 표현이고 이거는 민법 선생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과목이 더 용어가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다라는 겁니다. 민법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타적인 용익물건. 이거는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자, 이번에 또 한번 봅시다. 하나만 더 써놓고 한번 갑시다. 뭐라고 써놨죠? 이중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나무에 나무 못 심잖아. 자, 우리 봐봐. 지상권이라는 것은 객체가 대표적으로 목적은 3개가 있죠. 토지에 뭘 심어요? 수목을 심어요. 토지에 뭘 심어요? 건축물을 심죠. 토지에 뭐예요? 굴뚝에 연결하네. 공작물을 심는다라는 거야. 그럼 지상권의 대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수목, 건축물, 공작물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수목에 수목을 심을 수 있나 생각해봐. 나무에 나무 못 심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또 이중지상권이 왜 안 되느냐? 공시선생이 나무에 나무 못 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법 교수님 물어보거든. 읽어봐요.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중지상권은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가 돼.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그 범위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각하한다라는 거야. 각하. 등기를 각하한다. 무슨 처분이야? 거부처분이라는 거야. 무슨 처분? 거부처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 안 돼요. 이중지상권 안 돼요. 철강이 듣는 사람은 이중전세권과 전전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거기까지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후등기 저지력과 형식적 확정료가 뭐예요?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한번 보죠. 자, 여기 8번, 6번에 뭐가 있어요? 점유적 효력.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점유적 효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점유적 효력. 이제 써먹어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이 옆에다 하나 점 찍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조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써놔요. 민법 245조 2항 이렇게 써놔요. 245조 2항. 자, 그러고 나서 등기부 취득시효 밑에다가 이렇게 줄 쳐놓고 자, 등기 10년이라고 써놔요. 자, 등기 몇 년이죠? 10년. 그렇죠. 자, 아까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이죠? 20년이죠. 어디가 짧아요? 자, 등기 10년이 짧아요?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 20년이 짧아요? 10년이 짧죠. 그럼 10년이 짧으면 요거 되는 게 두 개가 돼 있어. 뭐라고 써놨죠? 선의 무과실이에요. 요 네 개를 묶어요.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개의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이제 좀 이따 쓸 거예요. 자주 반대말, 타주. 평온의 반대말, 폭력, 아니면 강폭. 자,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은비예요. 또,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을까봐. 은비. 이렇게 들을까봐. 은비. 제가 이제 민법을 강의할 때, 뭐예요? 이렇게 써 놓았더니,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전부 소리 듣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간섭법. 그렇죠. 참 기가 막혀요. 간섭법.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그래요. 저 이제 차를 막 추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덩어리를 text해요. 간섭법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간섭법 선생님. 또 뭐 맨날 포범 선생님 그래요. 포범 선생님, 포범 선생님, 포범. 수학생들이 포범 선생 그래요. 포범 선생. 원래는 포범이 아니라 뭐예요? 읽어봐요. 표범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하면 포범이 자꾸 나와요. 포범, 포범. 그래서 포범 선생님 그래요. 자, 그러면 엄비가 뭐예요? 엄비가 이거예요.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거. 그러니까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거. 이게 바로 엄비가 돼요. 그러면 엄밀하고 비밀스럽지 않는 게 뭐예요? 공연이라는 거야. 공연. 내놓고 하는 게 공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옷 벗었다. 옷 벗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읽어봐요. 뭐예요? 공연 음란죄가 되는 거야. 공연. 몰래 화장실 가서 벗으면 그건 음란죄가 아니죠. 야, 드디어 미쳤다 이제. 드디어 몸으로 때운다. 그래. 선의의 반대말은 악의, 가실의 반대말은 무가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주, 병원, 공연, 선의는 추정받아. 그래서 추정이라고 써놔. 추정받는. 자타가 혼재하고 있으면 일단 자주로 추정받고, 선의하기가 있으면 일단 뭐로 추정받아요? 뭘로 추정받아요? 선의로 추정받는 거야. 그러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렇게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공사 있어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좀 없는지 모르겠네. 읽어봐요. 점이 10년. 지금 읽어봐요. 등기 10년, 점이 10년.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 그렇죠? 발음도 달라. 봐봐요. 등기 10년, 점이 10년. 다르죠? 근데 자, 이제부터예요. 점이 10년을 등기 10년에. 야, 읽어봐요. 가름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네. 가름. 의제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네. 간주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네. 이걸 한자로 번치면 적이야. 적.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다? 가름, 의제, 간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준이거든. 준.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놓으라고 그랬죠. 여기 와서 써먹으려고 거기다 내공을 좀 쌓아놨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중국어만 준뭐뭐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읽어봐요. 가름, 의제, 간주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그러면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뭐든 해줄 수 있다. 읽어봐요. 가름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동그라미 치는 것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 읽어봐요.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10년을 무슨 10년에 가름해 줄 수는 있다. 점유 10년에 가름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점유적 효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봐봐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오늘은 요것만 잡아놔도 돼요.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읽어봐요. 가름, 의제, 간주, 적, 준. 준은 뭐다? 너라는 거. 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는 효과는 발생한다. 이걸 뭐라 그래? 점유적 효력.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까요? 반가로 2번을. 자, 부동산 일반 시효 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에 반하여 등기부 취득 시 점유기간은 10년을 함으로써 등기가 마친 동그라미 쳐놔요. 마침이라는 게 이게 우리 국어말로 한다면 이거는 마치거든. 마치. 자, 마치 10년간의 점유에 가름 동그라미 쳐놔요. 가름에는 효과를 주는데 이를 등기 불전하여 무슨적 효력이다. 점유적 효력이다. 그러니까 가름을 뭐다? 한자로 번치면 적이거든. 적.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침 우리말로 번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침 같은, 가름, 의제, 간주, 뭐뭐적, 준. 그래서 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풀었어요? 바로 이런 질문을 한번 풀어봤죠. 뭐라고 써놨어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왜냐하면 준이라는 것은 너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서 X죠. 근데 여기서 한자로 번치면 읽어봐요. 자, 그럼 이렇게 번쳐봐요. 자, 읽어봐요. 준법률행위는 읽어봐요.
법률적 행위다. 그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준법률 행위는 결론적으로 법률적 행위가 되는 거야. 법률에 가름해주는 법률 행위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하는가. 자, 궁극적으로 준이라는 것은 뭐다? 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름, 의제, 간주, 즉 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이네요. 이렇게 힘들어요, 등기법이. 뭐라고 써놨죠? 공신력, 불인정.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그러면 공신력과 관련돼서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네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출발점. 뭐라고 그랬죠? 공신력. 시자는 무슨 시자? 보일 시자. 신자는 믿을 신자가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써놔요? 이렇게. 자, 신자는 무슨 신자? 믿을 신자. 시자는 무슨 시자? 보일 시자. 그렇죠. 보일 시자. 자, 그러면 공시라는 것은 보일 실자로서 부동산은 뭘로 보여져요? 읽어봐요. 등기.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되고, 동사는 뭐예요? 읽어봐요. 인도. 그렇죠. 인도. 인도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에서 배웠죠. 인도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의 이전을 말하래. 인도에는 크게 현실 인도와 간 인도, 점유의 규정, 목적물, 반환, 정권의 양도. 그거는 나중에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고, 다시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그래서 점유의 이전을 이야기해요. 자, 부동산은 뭐예요? 자, 믿을 신자죠. 부동산은 불인정이 돼. 동사는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결론 내려갈게요. 자, 이걸 뭐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선의취득이야. 선의취득을 해요. 자,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그럼 봐봐요. 선의취득은 뭐에 한해서 인정된다? 동산. 그렇죠. 동산.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나중에 그렇게 연결돼요. 여기 읽어봐요. 무슨 취득? 여기 취득. 취득은 점유해야 안 해? 자, 선의취득은 취득은 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준점유. 준은 뭐라고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거죠. 선의취득은 취득하니까 점유하죠. 다음 중 선의취득에 준용되지 않는 것. 무슨 점유? 준점유. 나중에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단어 속에서도 뭔가 담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어, 법이. 너만 재밌다고 그러지 말고 너만 재밌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만 알게 되면 진짜 재밌는 과목이 법이에요. 법이라는 거. 지금 모르면 미쳐버리는 거고 조금만 알면 진짜 재밌어요. 수학적으로 떨어진다고,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는 것은 법.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죠. 그래서 제가 법대가 아니라 제가 밥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한 끼 먹지만 한 끼 먹는데 몇 공기 먹어요? 3공기에서 4공기 먹습니다. 4공기.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점심만 3공기 먹어요. 3공기에서. 많이 먹을 때는 4공기까지 먹어요. 그럼 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수강생이 밥만 그냥 옆에다 시켜요. 좀 더 시키자고 창피해 죽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밥그릇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뭐냐. 봐봐요. 법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삼수변에 갈 거잖아. 물이 흐르는 게 곧 법이야. 참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논리적이니 못한 게 있어. 논리적인 물이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A는 어디에다 규정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특별조치법이다. 특별법에다 준용한다고. 그래서 봐봐요. 민법에서 뭐가 있어? 민사특별법이 있잖아.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특별이라는 것은 뭐다? 읽어봐요. 애는 뭐예요? 읽어봐요. 논리가 안 맞는다. 뭐예요? 암기라는 거야. 암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논리는 이해를 하시되 여기에서 시험은 그래서 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사유가 몇 개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된다는 거야. 왜? 지금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공부를 진짜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거는 외울 거, 이거는 이해할 거, 이걸 구분해 놓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뭐다? 외울 거, 이해할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책을 읽다 보면 다만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은 예외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세자로 건치면 세자로 건치면 그러면 제자로 건쳐 뭐라 그랬더니 다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근데 한자로 건치면 단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뭐다 단 이런 뜻으로 그러면 만약에 제대로 표현되면 발음이 안 돼서 그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예외적으로. 되도록이면 이 말 안 쓰려고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예요? 이것만 잡아두라고. 실자는 무슨 실자? 보일 실자. 부동사는 뭘로서 보여줘? 등기. 동사는 인도, 근의전. 그러면 신자는 무슨 신자? 믿을 신자. 부동사는 X. 등기가 부실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 불인정. 인정. 무슨 취득? 선의 취득. 요거는 나중에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고 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써먹으려고 그때는 부연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오늘은 이제 봐봐요. 자, 이해하면 그만이고, 이해 안 하면, 그럼 봐봐요. 이제 읽을 줄은 알아야 돼. 선생님, 무슨 읽을 줄 알았는데요? 자, 봐봐요. 자, 등기 효력은 무슨 등기가 있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가 등기.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물하고 읽으면 안 되죠. 물건적 효력, 물건 변동적 효력. 읽어봐요. 대항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공신력, 불인정. 이거는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이다. 내용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점유적 효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일단은 후등기 저지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이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그러면 요거의 그러면 뭐 작년에 주소 묻는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정력은 무슨 등기 효력이에요? 전국 등기 효력이잖아. 예비 등기는 무슨 등기가 있어? 가 등기. 가 등기는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국 등기 효력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번 저것에. 한국 사람은 욕심도 많죠. 욕심 많죠. 공짜 좋아하죠. 공짜 좋아해요. 공짜 진짜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공짜 좋아하는 건 안 돼요. 욕심도 많아요. 욕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게 소수민족인데도 그렇게 소수민족 속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이다. 그 정도만 잡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페이지 가봐요. 193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예비 등기 효력. 찾았어요? 예비 등기 효력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 등기가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잡아보자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옆에 거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개 정도만 여기에서 구분을 좀 해놓고 가야 돼요. 옆에다 써놔봐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책을 읽을 때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어떻게 읽어나갈 건가? 그거 연습 좀 하고 가자고요. 자, 썼어요?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여기 하기 전에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 있어요? 담보 가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부연 설명이니까요. 한번 덜어놓으라고, 이제 이거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이란. 소유권의 개념을 어디에다 내려놨느냐? 민법 211조에다 내려놨어. 소유권이란, 그러면 뭐예요? 사용, 수익. 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수익?
사용, 수익, 처분.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소유권은 권리야. 권리죠. 권리 중에서도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라고 배운다고 하지. 물건. 한번 사용수익. 그럼 봐봐요. 여기에 무슨 가치냐? 읽어봐요. 사용수익이 뭐예요? 바로 이게 사용가치야. 사용가치. 이 처분이 바로 교환가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가치? 교환가치.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읽어봐요. 영익. 그래서 영익 물건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럼 처분 가치를 따져주는 게 무슨 가치? 교환 가치. 이 교환 가치가 뭘로 떨어지느냐? 바로 담보로 떨어지는 거야. 담보. 그러면 이 교환 가치가 대표적으로 뭐냐? 이게 경매야. 경매. 경매 청구권이야. 경매 청구권. 무슨 건? 경매 청구권. 그러면 담보 물건의 특징은 무슨 청구권이 하나 발생한다?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숙지해야 돼. 이제 본능적으로. 여기 봐봐요. 담보 무슨 가치? 교환 가치. 무슨 권능? 처분 권능. 뭐예요? 경매 청구권. 자, 여기 봐봐,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붙었죠? 가등기. 여기는 담보, 가등기.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담보. 여기는 담보 붙어서 안 붙었어? 안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 가등기라는 거예요. 일반 가등기. 일반 가등기는 써요. 이제 순위 보존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순위 보존적 효력. 자, 순위 보존적 효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가 붙었죠, 앞에? 담보가 붙었죠, 담보. 뭐가 붙었어요? 담보. 그럼 아까 연습했죠?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따라와 봐요. 읽어봐요. 담보, 교환가치, 처분, 경매 청구권. 자, 담보는 이제,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항상 마음속에 뻥망치를 가지고 다녀요. 뻥망치. 담보를 툭 때려서 읽어봐요. 경매.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발생해. 무슨 청구권이 발생한다? 경매 청구권. 그러면 경매를 받아서 경매가 왜 들어갔어요? 내가 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읽어봐요.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은 뭐냐? 이거는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상 효력. 자, 실체법상 효력이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 실체법은 뭐냐?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민법. 그래서 우리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서 배운다?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사특별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읽어봐요. 가담법이라고 배워. 무슨 법? 가담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배워요. 가등기 담보. 그래서 일명 담보 가등기라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담보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민법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의미상으로. 자, 우선 경매 청구권은 왜 경매가 들어가느냐? 내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읽어봐요. 그거는 실체법상 효력이야. 그래서 민법. 그러면 이제 과거에 출제된 지분 볼래요? 담보 가등기는 잘 들어봐요. 앞에 담보 가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OX. 그게 이제 19회 때 2.5점짜리라는 거야. 그러면 요 담보라는 의미만 잡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책을 읽을 때요.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그러면 읽어봐요. 순위 보존적 효력. 그럼 실체법상 효력은 있어, 없어? 없어. 단지 뭐야?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키워드는 어딜까요? 여기 읽어봐요. 가등기 권리잖아. 가등기죠. 가등기는 단지 읽어봐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실체법상 효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등기 권리자는 뭐다?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신청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담보 가등기가 붙으면 또 결론이 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문제 책을 읽을 때 봐봐요. 책을 읽을 때 뭐라고 그러시고요? 가등기인지 읽어봐요. 담보 가등기인지를 자꾸 그러면 집에 가서 세뇌 교육을 해.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으로서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보존적 효력. 근데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이제 뻥망치 툭 쳐. 읽어요. 경매 청구
특처 우선 변제적 효력, 특처 실제법상 효력, 이거는 민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으로서 무슨 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법상 효력. 그럼 앞으로 책 읽을 때 읽어봐요.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의미를 줘.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맨 밑에 반가로 3번을 봅시다. 자, 한번 담보는 반가로 3번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2번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담보가등기는 일종의 담보 물건으로서 일반적인 가등기 이외에 일정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 목적에 대해서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딴 데 줄쳐놓지 말고 경매 청구권 줄쳐놓고 다른 순위 채권자보다 줄쳐놔요. 뭐예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러면 요거는 딱 세 군데가 나와야 돼. 실체법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경매.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그거 세 군데를 밑줄을 딱 끊으면 된다라는 거야. 밑줄을. 그럼 다시 이제 가등기는 좀 쉬었다는 거야. 가등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순위 보존적 효력. 담보 가등기는. 앞으로 요 담보라는 단어만 더해도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민법. 그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